영상 시작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먼저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리고 그동안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함께 풀어가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길을 잃지 않도록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여러분의 신뢰를 잃지 않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편하게 찾아오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 회사 곧 조사 들어갑니다. 고급 호텔 브런치룸,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그 순간이었다. 장미숙의 시어머니 한영자가 조용히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강희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으려다 그만 쏟아버렸다. 주변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강희정은 이 자리의 여왕이었다.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미숙을 조롱하던 그 화려한 여자가 지금은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72세 시어머니가 어떻게 한순간에 판을 뒤집었을까? 그리고 25년 만에 동창 모임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다. 진짜 힘은 돈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순간 당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장미숙은 올해 46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갑니다. 남편은 지방 중소건설사에서 20년째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승진은 더디지만 성실한 사람입니다. 미숙은 집에서 작은 온라인 공방을 운영합니다. 수공예 소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입니다. 큰 돈은 되지 않지만 손끝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위안이었습니다. 미숙의 삶은 특별할 것 없이 평범했습니다. 아침마다 시어머니께 아침상을 차려드리고 오전에는 공방 주문을 확인하며 오후에는 칠과 천을 손질했습니다. 저녁에는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런 미숙에게 25년 만에 대학 동창 모임 초대장이 날아왔습니다. 단톡방에 올라온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다들 얼마만이야? 이번 주 토요일 강남에서 보자. 미숙은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대학 시절 그녀는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거의 하지 않았고 과 모임에도 자주 빠졌습니다. 친한 친구가 몇 명 있었지만 졸업 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얼굴이라도 보고 오면 추억도 되겠지요. 미숙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 입던 면 소재 블라우스와 청바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장 깔끔해 보이는 베이지색 재킷을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이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강남의 한 레스토랑. 미숙이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서로 반갑게 포옹하고 사진을 찍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미숙도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 미숙이 아니야? 한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강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게 화려했습니다. 검은색 명품 드레스에 금색 액세서리, 그리고 손에 든 가방은 누가 봐도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향수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와, 다들 변한 거 하나 없네. 나만 늙은 건가? 희정은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서 가장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희정아, 너 진짜 달라졌다.
완전 부자 됐네? 한 동창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에이, 별로야. 남편이 세무법인 다니는데 요즘 일이 좀 잘 돼서 그래.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지 뭐. 희정은 겸손한 척했지만 손가락에 다이아 반지를 슬쩍 보이며 말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근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어. 둘째가 이제 중학생인데 학원비가 장난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남편 월급으로는 빠듯해서 나도 파트타임 시작했어. 다들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희정이 미숙을 보며 물었습니다. 미숙아, 너는 뭐해? 남편은 어디 다녀?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건설회사 다니고 나는 집에서 공방 운영해요. 작은 거. 아, 공방? 와, 낭만적이다. 요즘 그런 거 유행이잖아. 수익은 괜찮아? 희정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애써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용돈벌이 정도예요. 그래도 좋겠다. 나 같으면 답답해 죽을 것 같은데. 나는 매일 밖에 나가야 살 것 같아서. 희정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희정이 단체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자, 다 같이 모여봐. 오늘 기념으로 찍어야지.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미숙도 뒤쪽에 조용히 섰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희정은 사진을 몇 장 더 찍자고 했고 그때마다 미묘하게 구도를 바꿨습니다. 미숙은 자신이 점점 프레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 이번엔 앞줄만 한 번 더. 결국 미숙은 사진 속에 제대로 담기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다들 건강하고 예쁘더라. 사진 속에는 8명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숙은 그 안에 없었습니다. 미숙은 사진을 확대해 봤습니다. 자신이 서 있던 자리는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실수겠지. 미숙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일부러 그랬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희정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오늘 온 사람들이랑 다 찍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미숙은 더 이상 화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끄고 버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거리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 한영자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미숙아 왔어? 저녁은 먹었고? 네, 어머니. 먹고 왔어요. 미숙은 최대한 밝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40년 넘게 금융권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온 그녀였습니다. 사람의 표정 하나, 목소리 톤 하나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모임 어땠어? 좋았어요. 오랜만에 친구들 보니까 반가웠어요. 미숙은 억지로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는 그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거짓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왜 나한테만 저러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지.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인데. 미숙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남들처럼 화려하게 살지 못하는 자신이, 명품 하나 없는 자신이, 작은 아파트에 사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몰랐습니다. 바로 옆방에서 시어머니 한영자가
오래된 수첩을 꺼내 들고 있다는 것을. 그 수첩 속에는 지난 40년간 쌓아온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은행장, 금융감독원 국장, 세무사, 변호사, 기자. 영자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를 건드렸구나. 그녀는 평생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조용하다고 해서 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들고 몇 개의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조용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국장님? 저 한영자입니다. 오랜만이지요. 혹시 요즘 한성 세무법인 쪽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영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깔려 있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그쪽 대표가 누구죠? 아, 강 부원장 남편분이시군요. 혹시 최근 실적 자료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요, 급한 건 아닙니다. 그냥 오래된 친구 며느리가 그쪽이랑 관련이 있어서요. 영자는 메모를 했습니다. 차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며칠 후 미숙에게 또 연락이 왔습니다. 미숙아, 이번 주말에 호텔 브런치 어때? 우리 다 같이 가자. 희정이 주도하는 자리였습니다. 미숙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또 뭐라고 할지 두려웠습니다.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미숙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날 밤 미숙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미숙은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응, 왔어? 저녁 먹었어? 한영자는 소파에 앉아 독서등을 켜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72세의 나이지만 허리는 곧았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책을 덮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네, 밖에서 먹고 왔어요. 미숙은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어깨가 평소보다 축 처져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웃는 표정을 짓고 있지만 입꼬리가 자꾸 떨렸습니다. 모임은 어땠어? 좋았어요.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 보니까 반가웠어요. 그래, 다들 건강하고? 네, 다들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미숙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구나. 영자는 40년 넘게 금융권에서 일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임원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숨기는 사람, 억지로 웃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표정을 읽는 것은 그녀에게 일상이었습니다. 며느리 장미숙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고 먼지가 쌓인 가죽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이름, 직장, 전화번호, 그리고 간단한 메모들. 김영수 마이너스 금융감독원 검사국장 2023년 퇴임 골프 좋아함. 박정민 마이너스 국세청 조사사국 현직 커피 매니아. 이연주 마이너스 한국은행 기획부 은퇴 매주 수요일 등산. 영자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이었습니다. 은퇴한 뒤로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지만 관계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몇 개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현주야?
나 한영자야. 전화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너는? 저도 요즘 등산 다니면서 건강 챙기고 있어요. 그래, 잘 됐다. 혹시 요즘 금융권 쪽 소식 들리는 거 있어? 금융권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성 세무법인 이름 들어본 적 있어?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한성이요? 아, 거기 요즘 소문 좀 안 좋던데요. 무슨 소문?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 후배가 그쪽 관련해서 뭔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재무 구조가 좀 불안정하다는 얘기였어요. 선배님, 혹시 투자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내 며느리 친구 남편이 거기 다닌다고 해서. 아, 그러시구나. 그럼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고마워, 현주야. 영자는 전화를 끊고 다시 수첩을 넘겼습니다.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국장님? 저 한영자입니다. 한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국장님도 건강하시죠? 뭐 이 나이에 건강이 최고죠. 무슨 일이세요? 혹시 요즘 세무법인 쪽 감사 일정 잡힌 데 있어요? 세무법인이요? 그거야 항상 있죠.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특별히 주목받는 곳 있나 싶어서. 김 국장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정확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올해 하반기에 몇 곳 정기감사 예정이에요. 그 중에 규모가 좀 큰 곳도 있고요. 한성 세무법인도 포함돼 있나요? 한성이요? 김 국장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거기는 제가 직접 담당은 아니지만 이사님, 거기 관련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이 거기 다닌다고 해서요. 그러시구나. 뭐,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조언으로는 거기랑 금전 거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전화를 끊고 영자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한성 세무법인 마이너스 재무 불안정 하반기 감사 예정 투자 비추천. 그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은퇴했지만 컴퓨터 활용 능력은 여전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한성 세무법인을 검색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디자인, 대형 고객사 목록, 그리고 성장 그래프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그런 겉모습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로 들어갔습니다. 한성 세무법인의 재무제표를 찾았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부채 비율 387%, 영업이익 전년 대비 마이너스 23%, 유동 비율 89%. 영자는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구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빚이 너무 많았습니다. 현금 흐름도 좋지 않았습니다. 곧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영자는 프린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류가 천천히 인쇄되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파일에 끼워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여느 때처럼 시어머니께 아침을 차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고맙다, 미숙아. 영자는 숟가락을 들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미숙아, 요즘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나 보네? 네. 아, 네.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요. 좋은 일이지. 친구들 만나는 거. 네. 미숙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숙아, 혹시 그 친구 중에 세무법인 다니는 사람 있어?
미숙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아, 그냥 내가 어제 전화 통화하는 거 잠깐 들었거든. 세무법인 어쩌고 하는 것 같아서. 아, 네. 친구 남편이 세무법인 다닌대요. 어디? 큰 데야? 한성이라고 하던데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거기 요즘 잘 되나 보네. 네,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영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 친구가 며느리한테 뭔가 했구나. 며느리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자랑을 해도 부러워하지 않았고 누가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일부러 상처를 줬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자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를 건드렸어. 그녀는 평생 조용히 살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남의 일에 나서지 않았고 조용히 손주들 챙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달랐습니다. 가족을 건드리는 사람은 절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미숙의 휴대폰에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숙아,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호텔 브런치 어때? 내가 예약해놨어. 꼭 와. 강희정이었습니다. 미숙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또 뭐라고 할지 두려웠습니다. 응, 알았어. 갈게. 미숙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며느리 방문 앞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안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숙아, 들어가도 돼? 네, 어머니. 들어오세요. 미숙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해? 아무 생각 안 해요. 거짓말. 내 얼굴 보면 다 알아. 미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주말에 또 친구들 만나요. 그래. 어디서? 호텔 브런치래요. 좋겠다. 호텔은 분위기도 좋고. 영자는 며느리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미숙아, 혹시 친구들한테 기분 나쁜 일 당한 거 아니야? 미숙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왜요? 그냥 내가 요즘 표정이 안 좋아서.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날씨가 더워서 그래요. 미숙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토요일에 잘 다녀와.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네, 어머니. 영자는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토요일이면 이틀 남았네.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현주야, 나야. 저번에 한성 세무법인 관련해서 좀 더 알아봐 줄 수 있어? 네, 선배님. 사실 제 후배한테 물어봤는데요. 거기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하대요. 어떻게? 일단 대표가 회계 조작 의혹을 받고 있어요. 외부 감사에서 적신호가 나왔고 곧 정밀 조사 들어간대요. 언제? 다음 달 중으로 예정이래요. 영자는 메모를 했습니다. 혹시 그쪽 부원장급 인물 명단 구할 수 있어? 명단이요? 잠깐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잠시 후 이현주가 말했습니다. 있네요. 이메일로 보내드릴까요? 그래, 고마워. 몇 분 후 영자의 이메일로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성 세무법인 임원 명단. 그 중에서 한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강민수 마이너스 부원장 기업세무팀 총괄. 영자는 그 이름을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강민수, 강희정 남편이겠지.
그녀는 인터넷에서 강민수를 검색했습니다.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미나 발표, 칼럼 기고, 그리고 회사 홍보 사진. 사진 속 강민수는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건 회사나 사람이나 똑같구나.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숙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평소 입던 옷들은 너무 수수해 보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영자가 들어왔습니다. 미숙아, 오늘 몇 시에 나가? 11시요. 그럼 시간 있네. 내가 옷 하나 골라줄까?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긴. 며느리 옷 골라주는 게 시어머니 낙인데. 영자는 옷장을 열고 천천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연한 회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이거 입어. 단정하고 좋아. 네. 그리고 미숙아. 영자는 며느리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늘 당당하게 다녀와.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 미숙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영자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단단했습니다. 네, 어머니. 미숙은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영자는 창문 너머로 며느리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늘이구나. 그녀는 가방을 챙기고 프린트해둔 서류들을 파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울린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영자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목적지는 미숙이 가는 바로 그 호텔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미숙은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앞에 섰습니다. 유리로 된 회전문 너머로 화려한 로비가 보였습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대리석 바닥이 빛을 반사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미숙은 한참을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그랜드 라운지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아, 미숙이다. 어머, 미숙아 왔네. 동창 몇 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숙도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샐러드, 연어, 스테이크, 파스타, 그리고 각종 디저트. 우와, 이거 다 희정이가 준비한 거야? 응, 내가 여기 멤버십 있어서 특별히 예약했어. 오늘 다들 배불리 먹어. 강희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화려했습니다. 흰색 명품 드레스에 금색 팔찌, 그리고 손에는 최신형 명품 가방. 희정아, 너 진짜 대단하다. 이런데 멤버십까지 있어? 별거 아니야. 남편이 회사에서 잘 되니까 이것저것 혜택이 많아서. 희정은 겸손한 척했지만 자랑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어떠대? 한 동창이 물었습니다. 너무 바빠. 대형 고객사들이 계속 들어오거든. 이번에 상장 준비도 시작했어. 투자 받으려고. 헐, 대박이다. 상장하면 대주주 아니야? 뭐, 그렇게 되겠지? 희정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샐러드를 집어먹었습니다. 대화는 계속 희정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누가 어디 여행 갔다. 어느 백화점에서 뭘 샀다. 누구네 애가 어느 학교 들어갔다. 미숙은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미숙아, 너는 요즘 뭐해? 갑자기 희정이 물었습니다. 미숙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요? 그냥 평소처럼요. 공방은 잘 돼? 네, 그럭저럭요. 수입은 어때?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와? 희정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용돈 정도요. 미숙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용돈. 그럼 한 50만 원? 100만 원? 50 정도요. 아, 그래. 그래도 뭐 집에서 하니까 편하겠다. 나 같으면 답답해서 못할 것 같은데. 희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요즘 어때? 회사 일은? 바빠요. 요즘 현장 일이 많아서요. 현장? 아, 건설 쪽이었지. 어디 다닌다고 했더라? 동원건설이요. 아, 거기. 중소기업이지? 규모는 어때? 작아요. 미숙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이면 됐지 뭐. 요즘 같은 세상에 직장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희정은 위로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나저나 미숙아, 너 사는 데가 어디였지? 일산이요. 아, 일산. 거기도 좋지. 공기 좋고. 아파트는 평수가 어때? 23평이요. 23평이면 아담하겠다. 우리는 50평인데도 좁게 느껴져서 애들 방 따로 주고 서재 만들고 하니까. 희정은 자신의 집을 자랑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질문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미숙이 남편은 성실하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다른 동창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요즘 성실한 남자 찾기 힘들어. 분위기를 풀려는 시도였지만 오히려 더 어색해졌습니다. 그때 희정이 갑자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너희들 투자 관심 있어? 투자? 무슨? 우리 남편 회사 말이야. 이번에 상장 준비하면서 초기 투자자 모집하거든. 상장하면 최소 2배는 오를 거야. 희정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회사 소개서였습니다. 화려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한성 세무법인, 대형 고객사 50개 이상 보유, 연 매출 200억. 지금 투자하면 1주당 5만 원인데 상장하면 최소 10만 원은 갈 거야. 진짜? 헐, 그럼 대박 아니야? 동창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 일단 1,000만 원 넣을까? 나도 관심 있어. 근데 안전해? 당연하지. 우리 남편이 부원장인데 내부 사정 다 알고 있어. 100% 안전해. 희정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미숙는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투자할 돈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미숙아, 너도 해볼래? 희정이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왜? 돈 없어? 희정의 질문은 또 직설적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투자는 잘 모르겠어서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여유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니까. 희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미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만. 나는 여유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미숙는 물잔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라운지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영자였습니다. 미숙의 시어머니. 어머니? 미숙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숙아, 여기 있었구나. 영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작은 가죽 가방 하나. 하지만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허리는 고닫고 걸음걸이는 단단했습니다. 72세의 나이지만 전혀 노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아침에 내가 가방 두고 갔더라. 가져다 주려고.
영자는 작은 가방을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네요. 괜찮아. 어차피 나올 일 있었어. 영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를 보았습니다. 여기 미숙이 친구분들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미숙이 시어머니 한영자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동창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희정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강희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영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지금 브런치 중이었는데 같이 앉으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가봐야 해서요.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테이블 위의 서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서류예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아, 이거요? 저희 남편 회사 투자 제안서예요. 희정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회사세요? 한성세무법인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저희 남편이 거기 부원장이거든요. 그러시군요. 영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테이블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희정 씨. 네. 그 회사 요즘 괜찮으세요? 희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말은 재무 상태가 괜찮냐는 거예요. 영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괜찮죠. 상장 준비까지 하는데요. 희정은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상장 준비요.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실례지만 부채 비율은 얼마나 되세요? 부채 비율이요? 네. 회사가 빚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희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시는군요. 영자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해 봤는데 한성세무법인 부채 비율이 387%더라고요.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부채 비율 387%라는 건 회사가 가진 돈보다 빚이 4배 가까이 많다는 뜻입니다. 영자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23% 감소했고요. 유동 비율은 89%, 현금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희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제가 금융권에서 일했거든요. 40년 정도요. 영자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임원이었습니다. 라운지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희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희정 씨. 영자는 다시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회사 다음 달에 금융감독원 정밀 조사 들어갑니다. 회계 조작 의혹 때문에요. 희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물잔을 집으려다 그만 쏟아버렸습니다. 물이 테이블 위로 흘렀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사실이에요. 제 후배가 금융감독원에 있거든요. 어제 확인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서류를 희정 앞에 밀었습니다. 혹시 남편분께 여쭤보세요. 요즘 회사에 감사팀 나오지 않았냐고요. 희정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영자는 다른 동창들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 회사에 투자 생각하신 분들 계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동창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 어머님, 저는 은행에서 일하는데요.
사실 저도 이 회사 신용등급 확인해 봤는데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렇죠?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희정 씨, 영자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희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회사가 잘 되는 건 좋은 일입니다. 남편분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존경스러운 일이고요. 영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깎아내리면서 자랑하는 건 진짜 자랑이 아닙니다. 희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건 본인이 불안하다는 증거예요. 영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작은 공방하지만 정직하게 일합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다니지만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품 가방 들고 큰 집 살고 돈 많이 벌면 대단한 건가요? 그게 다른 사람 무시할 권리를 주나요? 영자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단호했습니다. 인생은 길어요. 지금 잘 나간다고 영원히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영자는 다시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미숙아, 너도 이제 집에 가자. 네, 어머니. 미숙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자는 동창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는 신중하게 하세요. 두 사람이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희정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 동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희정아, 진짜야? 회사 조사 들어간다는 거? 희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남편이 받았습니다. 여보, 나 바쁜데 무슨 일이야? 여보 회사에 감사팀 나왔어?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했어? 그럼 진짜야? 지금 전화할 상황 아니야. 나중에 얘기하자. 남편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희정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서 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호텔 로비로 나온 미숙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분이었다는 것도, 그렇게 당당하게 희정을 마주했다는 것도. 어머니, 미숙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아셨어요? 영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걸 봤으니까. 제가 힘들어하는 걸요? 응. 내 얼굴만 봐도 알아. 40년 넘게 사람 보고 살았는데. 영자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아,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 알지? 미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하셨지만 정말 끝난 걸까? 그날 저녁 미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단톡방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미숙아, 오늘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 그동안 희정이 말에 너무 동조했던 것 같아. 미숙아, 어머님 정말 멋지시다. 나도 나중에 저런 어른이 되고 싶어.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희정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미숙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을 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응, 오늘 고생했어. 남편은 평소처럼 씻고 나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오늘 친구들 만나고 왔다며? 어땠어? 미숙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응, 좋았어. 남편은 아내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있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표정 보면 알아. 무슨 일 있었지? 미숙는 결국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희정이 자신을 무시했던 것, 시어머니가 나타나 모든 것을 바로잡았던 것. 남편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나도 몰랐는데. 나도 몰랐어. 그런 분이신 줄. 그런데 여보. 남편이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왜 나한테 진작 말 안 했어? 혼자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당신도 바쁜데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나는 내 남편이야. 당연히 알아야지. 남편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신경 써줄걸.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숙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미숙 씨, 저 희정이에요. 미숙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기, 시간 있으세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요?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부탁이에요. 희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숙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집 근처 카페로 올게요. 문자 보낼게요. 다음 날 오후 미숙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희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옷차림, 그리고 초췌한 표정. 미숙아. 희정은 미숙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왔네. 미숙 눈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희정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미숙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나도 힘들었어. 희정은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 회사가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었어. 부채가 엄청나고 곧 망할 수도 있대. 그리고 남편은 요즘 집에도 안 들어와. 회사 일로 정신없대. 나는 매일 집에 혼자 있어. 희정은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명품 가방도 큰 집도 다 의미 없더라. 행복하지 않으면. 미숙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는 너희들한테 인정받고 싶었나 봐. 내가 제일 잘났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너를 무시했어. 정말 미안해. 희정은 계속 울었습니다. 미숙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솔직히 화났어. 응. 왜 나만 그렇게 무시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 미안해. 근데 말이야. 미숙는 희정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다 똑같아. 각자 힘든 거 있고 각자 노력하며 사는 거. 누가 더 낫고 못한 게 아니야. 희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살지 마. 다른 사람 깎아내리지 말고. 응, 그럴게. 정말로.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줘. 나중에 직접 인사드리고 싶어. 알았어. 희정은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미숙아, 나 이제 가볼게. 오늘 와줘서 고마워. 응. 희정이 카페를 나가는 모습을 보며 미숙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움도 동정도 아닌 묘한 감정. 사람은 다 약한가 보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미숙는 시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희정이 만나고 왔어요. 그래, 어땠어? 울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하다고.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어머니는 어떻게 아셨어요? 사람은 다 비슷해. 겉으로 센 척하는 사람일수록 속은 약한 법이야. 영자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희정이도 불안했을 거야. 자기가 가진 게 언제 사라질지 몰라서. 그래도 남을 무시하는 건 잘못이잖아요. 물론이지. 그건 분명히 잘못이야.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영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미수가, 너는 이번 일로 뭘 배웠어? 미숙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너는 말이야. 영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낮게 살았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야. 너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 잘 챙기잖아. 영자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제일 대단한 거야. 명품 가방보다 큰 집보다 더 소중한 거야. 미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아. 알겠지? 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 한 기사가 떴습니다. 한성 세무법인 회계 조작 의혹, 금융감독원 정밀 조사 착수. 미숙는 그 기사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어머니 말씀이 맞았네. 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형 고객사 이탈, 주가 급락, 대표 조사. 한성 세무법인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숙는 희정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얼마나 힘들까. 하지만 동정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삶을 배우겠지. 그날 저녁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미수가, 우리 다음 달에 또 만나자. 이번엔 조용한 곳에서. 나도 찬성. 희정이도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곳으로. 미수가, 어머님께도 인사드리고 싶어. 다음에 모시고 와. 미숙는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하고 있네. 그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좋아. 다음에 보자. 그날 밤 미숙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이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나는 나대로 괜찮아. 미숙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안방에서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제 괜찮겠지. 그녀는 오래된 수첩을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스스로 당당할 수 있었으니까. 영자는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이야. 그녀가 평생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며느리에게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숙는 공방에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실을 엮고 천을 자르고 작은 장식을 달았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작아 보여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야. 그녀는 완성된 작품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 올렸습니다. 새로운 파우치 완성했어요.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너무 예뻐요. 이거 구매할 수 있나요? 손재주 정말 부러워요. 미숙는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문 가능해요. 정성껏 만들어 보내드릴게요.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주문 많이 들어왔어? 응, 5개나 들어왔어. 대박이네. 축하해. 남편은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 좋아졌어.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 미숙는 남편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런가? 응. 내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저녁 드라마를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며칠 후 미숙는 희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희정아, 요즘 어떻게 지내?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미숙아, 나 요즘 힘들어. 그래도 버티고 있어. 힘내. 다 지나갈 거야. 고마워. 내가 연락해줘서 고마워. 미숙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인생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구나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누가 곁에 있느냐였습니다. 미숙에게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변해가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좋은 하루였다. 주문도 많이 들어왔고 가족들도 건강하다. 무엇보다 내가 나를 좋아하게 됐다. 이제는 남과 비교하지 않으련다. 나는 나대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니까. 일기를 덮고 미숙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괜찮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거리의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미숙는 여느 때처럼 공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천을 만지고 실을 엮고 작은 장식을 달았습니다. 예전과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숙 씨, 주문한 파우치 받았어요. 너무 예뻐요. 다음에 또 주문할게요. 미숙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연락 주세요. 주문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미숙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점심시간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숙아, 점심 먹자. 네, 어머니. 지금 갈게요.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시금치나물. 소박한 식사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요즘 일은 잘 돼? 네, 주문이 꾸준히 들어와요. 다행이다. 내가 좋아하는 일 하니까 보기 좋아. 영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미숙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호텔에서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나서주셔서요. 영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가족인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 아셨어요? 회사 정보까지. 40년 동안 그 바닥에서 일했으니까. 사람들도 많이 알고.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필요할 때 쓰는 거지. 영자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미수가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말해. 혼자 사귀지 말고. 네, 어머니.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 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날 오후 미숙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단톡방이었습니다. 다들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자. 이번엔 조용한 곳으로. 나도 찬성. 어디가 좋을까? 일산 호수공원 어때? 미숙이 집도 가까우니까.
좋아, 거기로 하자. 미숙는 메시지를 읽으며 망설였습니다. 다시 만나도 괜찮을까?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으니까. 좋아. 다음 주에 보자. 미숙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토요일 오후 호수공원.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벤치에 동창 5명이 모여 앉았습니다. 미숙, 그리고 4명의 친구들. 희정도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청바지에 면 재킷, 그리고 작은 가방 하나. 얼굴에는 화장기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다들 왔네. 반가워. 한 친구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야. 그러게. 날씨 좋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뭘 샀는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소박했지만 진실했습니다. 한참 후 희정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다들 미안해.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잘난 척했어. 너희들 기분 상하게 했고. 희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특히 미수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미숙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 정말 잘못했어. 희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었어. 남편 회사도 무너지고 우리 삶도 완전히 바뀌었어. 근데 그 과정에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허세로 살았는지. 희정은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명품 가방 들고 비싼 차 타고 큰 집 살아도 행복하지 않더라. 오히려 불안했어. 언젠가 다 사라질까봐. 한 친구가 그녀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응, 이제는 진짜로 살고 싶어. 허세 부리지 않고. 희정은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미숙아, 너 정말 대단해. 흔들리지 않고 내 길 가는 거. 나도 흔들렸어. 많이. 미숙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무시할 때 나도 초라했어. 왜 나만 이런가 싶었어. 근데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고. 미숙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람은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거야. 누가 더 낫고 못한 게 아니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이 어머님 정말 멋지시더라.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날 호텔에서 깜짝 놀랐어. 그렇게 당당하실 수가. 우리도 나중에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영자의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어머니한테 인사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 희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다음에 기회 되면 꼭 뵙고 싶어? 그래, 기회 만들어 볼게. 시간이 흘러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호수를 물들였습니다. 우리 이제 가볼까? 응, 날도 추워지겠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응, 자주 만나자. 이번에는 진짜 편하게. 모두가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미숙는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희정도 다른 친구들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다녀왔어? 네, 어머니. 친구들 만나고 왔어? 네, 다들 잘 지내더라고요. 다행이다. 영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수가 요즘 표정 많이 좋아졌어. 그래요? 응.
예전엔 항상 뭔가 불안해 보였는데 요즘은 편안해 보여. 미숙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제가 당당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영자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미수가 나는 그냥 내가 가진 걸 보여준 것뿐이야. 제가 가진 거요? 응. 너는 원래 훌륭한 사람이었어. 단지 그걸 몰랐을 뿐이지. 영자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당당하게. 네, 어머니.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응, 고생했어. 오늘 친구들 만났다며? 어땠어? 좋았어. 다들 많이 변했더라. 변했다고? 응. 예전처럼 자랑하지 않고 진솔하게 얘기하더라. 남편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나저나 여보, 요즘 정말 예뻐졌어. 갑자기 왜? 표정이 밝아져서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 미숙는 남편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느껴.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응, 그러자.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몇 주 후 미숙의 온라인 쇼핑몰에 특별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량 주문 가능한가요? 회사 직원들 선물용으로 50개 필요합니다. 미숙는 깜짝 놀랐습니다. 50개. 지금까지 받은 주문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그녀는 신중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능합니다. 제작 기간은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괜찮아요. 정성껏 만들어주세요. 미숙는 그날부터 바빠졌습니다. 매일 공방에서 몇 시간씩 작업했습니다. 손끝이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 한 달 후 50개의 파우치가 완성됐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해서 발송했습니다. 며칠 후 고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숙 씨, 제품 너무 좋아요. 직원들이 다 좋아해요. 다음에도 꼭 부탁드릴게요. 미숙는 기쁨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내 작품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미수가 요즘 일이 잘 되나 보네. 영자가 물었습니다. 네, 큰 주문 들어와서 한 달 동안 작업했어요. 대단하다. 우리 며느리.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성공하는 거. 성공까지는 아니야. 그냥 조금씩 나아지고 있을 뿐이야. 그게 진짜 성공이지. 영자가 말했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는 거. 그게 인생이야. 미숙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따뜻한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미숙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얼굴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대로 충분해. 미숙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명품 가방도 큰 집도 화려한 삶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몇 달 후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미숙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쌓였습니다. 세상이 깨끗해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희정이었습니다. 미수가 첫눈 왔다. 보고 있어? 응, 보고 있어. 예쁘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나도.
미수가 고마워. 뭐가? 나를 용서해줘서, 그리고 친구로 남아줘서. 미숙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우리 모두 배우는 거야. 살면서. 그래. 너 말이 맞아. 두 사람은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숙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였습니다. 미숙에게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심 어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당당한 자기 자신. 그날 밤 미숙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첫눈이 왔다. 세상이 하얗게 덮였다. 마치 새로 시작하는 것 같다. 나도 그렇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속도대로 가는 삶.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걸 배웠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다. 당당하게, 진실하게, 나답게. 일기를 덮고 미숙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괜찮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안방에서 영자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밤, 그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 은행에서 일하던 시절, 임원이 되던 날, 은퇴하던 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지켜준 그날, 호텔 라운지에서 서류를 꺼내던 그 순간, 내가 평생 배운 것을 제대로 쓴 날이었어. 영자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이야. 그것이 그녀가 며느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영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은 조용했고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이 가족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하지만 함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구독하시면 더 많은 시니어 감성 영상과 인생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말하지 못한 상처가 남아있다면 이 채널에서 함께 조금씩 풀어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위로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